고은영 스테이. 살다가 보면 솔직히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실행에 못 옮기는 게 특히나 경제적인 그럼요. 이유 때문에 제 친구도 진짜 못 살겠다고 했지만 당장 나가서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집을 박차고 못 나가더라고요. 맞아. 이 이야기를 우리 오수진 마담님이 예. 사례가 아니고 사라지. 아니야. 자기 얘기라고? 본인 이야기를 직접 진짜?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우. 아이고. 이게 이렇게 사례가 아니야. 우리 차라리 이혼하자. 양육권도 당신한테 다 줄게. 이게 이게 본인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일까? 네, 이게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예. 굉장히 제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신입 변호사니까 거의 8, 9년 전인데 그 급여가 크지 않았는데 그걸 악착같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뭐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게 일수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그걸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에 가서 그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또 다시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을 좀 즐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다가 촬영 감독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쩔 때는 펑크가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있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 시댁에서 조금 돈을 보태주셔가지고 월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월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고 근데 이제 막상 모아온 돈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애를 낳는 그날 아침까지도 서면을 쓰고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몰랐을 서면 쓴 때는. 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병원에 가서 어쩌고 애를 낳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 회사 돌아와서 일을 하겠다. 그치. 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거를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쪼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우리 월세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일에 완전히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또 막 새벽까지 일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 중에 이제 몇 명은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기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 나머지 분이었어요.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그렇다고 이제 일을 그만두면 당장 이사도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혼자? 벌써- 예.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니까. 잘 생각했어.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잘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업을 했는데 했는데 할 또 수 있어, 있다. 또 네, 남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건도 너무 많고 특히 이혼 사건들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돈이 예전보다는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꾸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첫째가 돌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이상하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둘째가 생겼어요. 돌 아니 지나면 그렇게 피곤하다며. 아니 피곤하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잘 챙기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점점 배는 불러오고 둘째 역시 마찬가지로 애를 낳는 그 아침까지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둘째를 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첫째를 키울 때처럼 밤에는 또 아이들이 잘 잠을 안 자잖아요. 밤에는 또 애를 재우고 그러느라 거의 저는 잠을 못 자고 회사를 가면 이제는 또 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사에선 고군분투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은 뭐예요? 예, 그게 일하죠. 포인트인데요. 저는 정말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장 저는 밤새 애를 막 보면서 재우려고 노력하고 안 보여요. 카메라 감독으로 이제 평일에도 거의 굉장히 늦게 오지만 주말에 특히 촬영이 많고 특히 빨간 날에 촬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일을 하면서 빨간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빨간 날에는 이제 좀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도 쉬셔야 되고 이러니까 빨간 날에도 독박을 계속 가요? 아이를 보고 게다가 이제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해도 이게 도저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저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항상 새벽에 들어오고 자기도 나가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는 집에만 오면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누나가 2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분 누나가 다 아기를 낳고 잘 직장도 다니고 잘 사시거든요. 꼭 신우들은 아, 비교되잖아. 안 좋은
좋은 환경이네. 모든 게 무너졌던 순간이었는데 야 우리 누나들은 애 키우면서 직장도 잘 다니는데 넌 도대체 뭐가 잘나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안 돼. 그게 눈치 없으면 안 돼. 근데 말 저는 한마디에. 솔직히 그게 화가 나기보다 정말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누나들은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특히 가정에는 되게 안 맞나 보다. 근데 정말 일은 잘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를 주고 이거 차라리 진짜 이혼을 해야 모두가 덜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제가 저 혼자 정말 얼마나 힘들게 힘들었으면.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 그럼 우리 이혼하자. 내가 양육비는 최대한 벌어서 아이들 키우는 건 문제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할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남편 좋았겠다. 남편 좋았겠다. 아니지. 애를 두르라. 양육비도 준다는데. 그래도. 근데 남편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지 이미 뭐 신우이 우리 누나들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남편도 이게 쌓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혼하자. 네가 그거 잘하니까 네가 잘하는 그거 서류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도 초진지해져서 저는 당연히 한 판 해야지 생각을 하고선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정말 내가 잘한다고 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힘이 없는 모습으로 축 늘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 처져서.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갑자기 침대에 앉아가지고는 씻지도 않고 갑자기 침대에 앉아가지고는 수진아 갑자기 그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수진아에 넘어갔었거든요. 그 촬영 감독님이 수진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앉아가지고 수진아 나도 정말 어떻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벌써 애가 둘인데 너가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낸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 저희는 그 주례가 없이 아버지가 이제 서로 뭐 축사 같은 걸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그럴 때 꼭 함께 이겨내고 의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정말 막 뭔가 이렇게 다다다다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 저도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심지나 울어. 수진아의 내도 무너졌어. 네, 정말 수진아의 정말 진아야. 아우, 그거 얼마나 그랬어요. 저도 그때 이제 결혼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혼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막 애를 낳고 직장 다니고 막 돈을 벌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고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잊었던 것 같아요. 사랑도 잊었고 희생도 잊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랑과 희생을 잊고 있는 동안 그 희생을 대신 우리 엄마 그리고 시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 동안 그 두 분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이 확 돌아왔는데 그게 왜 돌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남편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노력이 나를 선택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진짜 나밖에 모르는 시간들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남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수진 씨도 마음이 착하시다. 그걸 이해해주는 여자가 어디 근데 있어. 이렇게 막 치다르면 사실 그 상대방을 보는 게 힘들어요. 안 보이죠? 싸울 때 되면 진짜 그럼. 힘든 나만 보이지. 그래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지가 절대 안 보여서. 근데 여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밀 단어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나 너무 싸워서 힘들다. 수진아. 이러면 싹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진짜 맞아요. 그걸로도 그게 무너져요, 있어요. 진짜. 여성분들은 가끔씩 본인 이름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좀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경수가 그러면 우리 아내는 바닥에 앉아있거든. 경수가 그러면 이름 부르지 마.
어디서 내 이름으로 이러니까 우리한 상황이 다른 상황이. 분위기가 좀 틀려. 그건 혼날 땐 갑지. 예. 고수진 마당 경우에는 그냥 진짜 워킹맘으로서의 육체적 피로도, 그다음에 아무리 벌어도 허덕인다는 경제적 그런 것, 남편도 도와주지 못하는 데다가 뭐 그 이게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정신없을 때. 모든 게 예. 다 겹칠 때인데 사실은 돈 경제적인 문제 때 부부싸움의 80%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맞아. 예, 왜 아주 치사한 걸로 왜 시댁에는 10만 원짜리 주고 우리 친정에 5만 원짜리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보내 맡가야 되는데 이혼은 꼭 돈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남편이 완전히 부도나고 막 알게 됐을 때 무능함도 보이고 책임 없음도 보이고 그다음에 참 저 사람 복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다 보여서 저는 직장을 다녔으니까 신문사라는 거 다녔으니까 그때 왜 이혼하지 그랬어라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조차 떠올리지가 않아요. 그쵸. 그때는 같이 그걸 사회적으로. 막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 뭐 제가 뭐 착하게 고통을 나눠주고 남편을 되살리기가 아니라 그것조차 사태고 저는 우리 남편은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돈 망해 있는 사람. 더 못돼 보이지. 왜?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아주 나쁜 XX 죽이 XX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눈이 보기가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저부터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하면 아이가 내가 만약 이혼을 하면 제가 양육권이랑 뭐 다친권 할 텐데 그러면 얘한테는 뭐 큰아버지, 고모, 뭐 얘가 좋아하는 친다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제일 뭐냐면 이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잘 됐을 때 그 사람 잘 됐을 때 제가 그냥 너 나 고마운 건 알아라. 그리고 딱 멋지게 떠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시 회복하고 부자가 되고 예전에 갔던 뭐 빌딩 갖고 뭐 집 갖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이혼해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돈을 안 벌어요. 이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된 이유가 이제 식당을 했었잖아, 제가. 네. 근데 원래는 이제 헤어져서 1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식당 할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고깃집 할 때. 근데 그걸 하면서 아까도 저기 IMF 왔잖아. 나도 그걸 당했거든. IMF 왔는데 손님이 3분의 2가 그냥 확 줄고 그리고 또 손님 질이 또 바뀌었어. 그전에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혼자 산다니까 도와주려고들 많이 왔는데 우리 홍수환 씨를 만나니까 말이에요. 에? 세계 챔피언 한 번도 아니고 2번 된 남자하고 사니까 잘 안 와. 잘못하면 좋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 무서워서 그 전에 단골들이 고깃집으로 나를 갔던 좋아하면 단골들이 다 은근히 끊겼어. 밤탱이 들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우리 홍수환 씨 그 주먹 쓰는 사람들로 거의 다 뺏겼어요. 완전 바뀌었구나. 체질 개선. 네, 그러니까 아이 더 먹지 않을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먹긴 더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돈도 이제 막 그 돈이 정말 그때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돈이. 그전에는 돈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막 돈이 막 딸리고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헤어져 버려야 되는 상황. 영업 매출을 위해서 또 해요. 아니 그리고 우리 딸도 아이고. 그때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니까 뭐 달러는 달러대로 그렇지 또 식당 하면서 또 은행 융자도 또 뺐지. 그러니까 막 이자에다 뭐에다 막 돈 들어갈 때 너무너무 막 힘들어져가지고요. 제가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까지 했다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맹선 씨를. 그리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돈들이 막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우 막 죽으면 이 상황이 다 끝나겠지. 막 죽고 싶은 거에다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너무 겹쳤는데 그때 참고 안 하기를 좀 잘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이게 생각을 난 진짜 돈이 없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혼자라서 그냥 벌면 나라도 그냥 잘 혼자서 나는 많이 안 쓰고 잘 살겠는데 이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핍박받으면 아니면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 거거든요. 예. 일단 여유 있는 한의병 원장님께서 본인은 담액병. 남자들이 건물주, 건물주. 그 젊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예요? 차, 그다음 돈이 좀 더 커지면 뭘 바꾸죠? 네. 그다음 뭘 바꿔요? 마누라. 진짜 아니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10억 이상의 복권, 로또 같은 데 당첨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패턴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진짜 부위를 바꿔요? 네, 왜냐하면 내가 연봉 2천만 원대 살던 부인하고 지금 재산이 수십억일 때 부인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찌질해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보면 트로피 와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 갈 때까지는 아웅다웅 그러면서 살아가죠. 왜? 우리가 전쟁 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세상이 살기 좋을 때 자살률이 높겠어요.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 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맞아. 딱 같이 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열심히 살아요. 맞아. 근데 이제 딱 성공을 했는데 그냥 자기 그릇만큼만 성공하면 되는데 돈이 대박이 나요. 그럼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형님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잘 살고 근데 형님은 늘 변함이 없잖아. 네. 그건 뭐야? 그 내용이랑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한병 원장님은 아니 부인은 상상 속에서만 계속 바꾸는 거야. 저는 사실 의리가 있으신 거지. 예, 그래서 마무리, 우리가 마무리. 보면 그 의사들이 그게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젊어서 돈을 벌어요. 맞아. 왜냐면 33살, 34살 되면 전문의를 따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을 빨리 벌어요. 근데 힘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아직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을 때 손에 돈을 가져요. 60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럴 때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기 쉽지가 않지만 40살에 큰 돈을 가지면 같이 살던 그 여자가 나이가 똑같이 40이라고 치면 좀 뭐라 그러게 늙어 보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유혹도 생기고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갖고 네. 저는 돈이 많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돈이 많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얘기하자고. 아, 고맙습니다. 여러 경험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이 이렇게 소재 돈이 고갈될까 봐. 정말 그래도 쓸 게 좀 있는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렇게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죄송한데 몇 번? 좋아. 예, 여러 아무도 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2 번을 제가 이제 부인을 가져봤는데 헤어질 때는 돈이 없이 헤어지는 건 자살골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살아도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이혼하면서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련한데 마음씨까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 우리가 살 때도 돈이 있어야 되고 헤어질 때는 돈이 더 있어야 돼. 왜? 결혼 자금보다 재혼 자금이 더 많아야 돼. 아, 진짜요? 아, 그래?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어? 그리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인가, 지금 내가. 어? 왜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교환하잖아? 그렇죠. 이혼할 때도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돈이 있는 데서 헤어져야 된다. 하겠네. 그런데 이제 결혼이 게 더 없는 사람하고 수월하던가요? 살아보니까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지참금이 적어서 그래서 뭐 폐물을 적게 해와서 혼숙감이 적어서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벽을 못 깨는 거야. 처음 그렇게 들이박히면. 그리고 돈이 많은 여자하고 살았더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기분 나쁘네.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다 이거로 만드네요. 아니 크리스는 어때요? 지금 보면 돈이 내가 좀 더 생기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 그냥 정말 풍족하게 내가 쓸 돈이 있다. 그럼 더 마음이 생길까? 아니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돈 좀 생기면 생기면 오히려 이혼하기 쉬워지고 왔다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 처음에 제가 저기 장가 갔을 적에 거의 없이 갔거든요. 그쵸. 돈 없이 갔고 아내가 직장 땡기니까 이렇게 용돈 제가 받았었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뭐 아내가 알아서 잘하지. 그리고 내가 돈 조금 생겼으면 무조건 맡겼어요. 너 크리스도 외국 사람이니까 잘 몰라. 나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알아. 나 그렇지, 돈 관리할 줄 맞아. 모르니까 은행 다닐지도 모르고. 내놔. 그래서 다 막 내놓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불만 있긴 있었어요. 내 돈인데. 아니 남자인데 내 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타양살이도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뭐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해명하게 하겠지. 이 계속 불만 속에 있었어요. 그 불만 점점 커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진짜 화가 난 게 그 아내가 그 장모님이랑 그 좀 몰래 그 투자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말 안 하고? 아이 말 없이 상의하지도 크리스 않고. 존스가 번 돈인데 그걸 상의를 안 하고 우리 크서봐. 피 같은 돈인데 같은 돈이지. 제가 보는 아이 그럼 생짜 피 같은 돈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투자 잘 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잘 됐는데도 기분 아직도 좀 나빠요. 그렇지. 그 상의를 안 했으니까. 그래, 얘기라도 해야지. 약간 사기 같아요. 물론 사기 당한 게 아니지만 사기 아니지만 기분이 은근히 그럼요. 배신감이 들어요. 아니 오수진 마담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하는 사례를 보셨겠어요. 그럼요. 정말 많은데요. 실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제 내가 당장 자립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 빚으로밖에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워왔고 계속. 그러면은 너무 이혼하고 싶고 심지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 아이고. 이 이혼 못하겠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면에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다. 근데 돈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금 자유를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절대 외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난 자유를 찾아가고 싶다. 근데 만약에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이러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요. 돈도 많아서 막 뭐 내가 몇 억 줄게, 이혼해줘. 애들 비용 다 줄게, 학비 대줄게, 결혼 비용 내줄게.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도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외도의 증거를 찾아서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다. 부부 파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외도가 먼저였다. 이걸 밝히면 이혼이 기각돼요. 그러니까 자유만 원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파탄난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이 있을 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혼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재산 분할 그거 안 해주려고 또 돈 이혼 안 해, 날리려고 맞아. 하는 경우 많잖아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